영화 퓨리오사 매드맥스 사가가 도착했습니다.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작품은 조지 밀러 감독의 매드맥스 시리즈 스핀오프 작품인데요. 매드맥스 분노의 도로 이후 9년 만에 선보이는 매드맥스 세계관의 영화입니다. 분노의 도로에서 맥스만큼이나 우리의 눈을 사로잡았던 퓨리오사의 전사를 담은 이야기이기도 하죠. 고백을 먼저 드리자면 저는 사실 매드맥스 시리즈 중에서 분노의 도로밖에 만나지 못해서요. 전체 세계관에 대한 이야기는 들으지를 못할 것 같고요. 퓨리오사 매드맥스 사가 한정 저의 감상평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MI로 소신 발언을 하나만 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분노의 도로보다는 퓨리오사가 조금 더 좋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영화의 내적인 이야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퓨리오사를 제외하고 조지 밀러 감독의 작품은 2편 만날 수 있었는데요. 매드맥스 분노의 도로 그리고 3000년의 기다림. 피상적으로만 보면 매드맥스 시리즈와 3000년의 기다림은 결이 완전히 다른 작품처럼 느껴지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면밀히 살펴보면요. 두 세계는 공통적인 아우라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무엇보다 실제 인류사의 태를 두른 조지 밀러판 신화라는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두 작품 모두 전설, 종교, 민담, 역사 등등 세상에 뿌려진 이야기들을 녹여 창작자가 새로운 세계를 축조해내고 있죠. 그런 이유로 저는 퓨리오사 역시도 이와 같은 맥락을 생각해가면서 관람했는데요. 이번 리뷰에서는 그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퓨리오사 매드맥스 사가 끝장 리뷰 지금 시작합니다. As a child, my world was forever changed. My mother was magnificent. 매드맥스 분노의 도로가 개봉했을 때 많은 비평에서 페미니즘이라는 단어를 볼 수 있었는데요. 퓨리오사 매드맥스 사가도 유사한 바이브의 영화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제가 페미니즘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해서 깊이 들어갈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이 작품이 여성을 중심으로 하여 세계를 재편하고 있다는 지점만은 분명한 것처럼 느껴져서요. 그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키워드를 경유해가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작품의 시작과 끝에는 동일한 소재가 놓여있죠. 바로 복숭아.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퓨리오사 매드맥스 사가는 퓨리오사가 복숭아를 따는 것으로 시작해서 복숭아를 따는 것으로 끝나는 영화다라고 말이죠. 이러한 수미상관의 구조를 보면서 저는 즉각적으로 기독교 신앙, 그러니까 창세기의 아담과 하와 스토리가 떠오르더라고요. 에덴 동산에서 살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명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그로 인해 인류의 원죄가 시작되어 지금까지 쭉 내려오게 되었다라는 것이 헐거운 관점에서의 기독교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점에서 다시 퓨리오사의 오프닝을 돌아보겠습니다. 녹색의 땅에 살던 어린 퓨리오사가 복숭아를 따는 장면이 부가함으로 등장하는데요. 이때 소녀는 친구 발키리와 함께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아담과 하와가 남성과 여성으로 성별이 구분 지어졌던 것에 반해 퓨리오사와 발키리는 둘 모두 여성으로 동성이라는 점이죠. 저에게는 기독교 역사를 살짝 비튼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이번엔 영화의 끝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모탈 조의 여인들이 가둬져 있는 장소에 나무 한 그루가 있는데요. 그 뿌리에는 피골이 상접한 노인이 누워 있습니다. 영화가 정확한 인폼을 주지는 않지만 아마도 노화된 디멘투스는 아닐까 추정이 되는데요. 낭심 부근의 곰인형을 나무가 대체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죠. 아무튼 그 나무는 비루한 남성으로부터 생명을 뽑아내 자란 형상을 띠고 있고요. 퓨리오사는 바로 그 나무에서 자란 과일을 따 여인들에게 가져다 주게 됩니다. 이어서 그녀들을 탈출시키며 매드맥스 분노의 도로와 자연스럽게 연결고리를 생성하죠. 이 결말에 대한 저의 뇌피셜 해석을 위해 한 가지 추정을 더해보겠습니다. 제 생각에 조지 밀러가 통찰하는 인류의 역사는 아주 헐겁게 말해 기독교의 역사와 남성 중심의 역사의 결합쯤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남성 중심주의 위에 세워진 기독교의 세계관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워딩에 의거해서 마지막 이미지를 표현해 본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남성 위에 뿌리내린 선악과. 말인즉슨 퓨리오사 매드맥스 사가의 마지막은 조지 밀러가 생각하는 기존 세계의 질서를 모두 파괴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렇게 제로 베이스가 된 세상 위에 여성이 기립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퓨리오사는 세상의 중심에서 복수를 외치는 퓨리오사의 성장 영화라고 말할 수도 있을 텐데요. 이 작품을 구성하는 5개의 챕터는 각각 퓨리오사의 성장담을 담고 있기도 합니다. 성장의 로드무비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제 챕터 1의 마지막으로 이러한 성장 영화의 측면으로 작품을 조금 더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퓨리오사 매드맥스 사가는 퓨리오사가 3명의 아버지를 경유하는 이야기다. 물론 피가 섞인 친아버지는 아니고요. 유사 아버지를 일컫는 표현인데요. 디멘투스 임모탄조 잭이 바로 그 세 아버지일 것입니다.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아버지 디멘투스. 그는 어머니 바사를 죽인 아버지입니다. 복수의 대상이고요. 마초적이고 호전적이지만 곰돌이 인형을 들고 다니는 등 다소 유아틱한 면모를 뿜어내는 덜 성장한 남성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그는 퓨리오사를 자신의 후계자처럼 생각하고 언뜻 비틀린 애정을 보이지만 야욕을 위해 임모탄조에게 딸을 넘기는 기괴한 아버지입니다. 두 번째 아버지 임모탄조. 극단적으로 말하면 그는 여성을 건강한 아이를 출산하기 위한, 그러니까 자신의 유전자를 문제없이 계승하기 위한 도구 정도로 여기는 아버지입니다.
매드맥스 분노의 도로에서 그가 몸소 추격전에 행차한 이유도 아마 그러한 배경 때문이었겠죠. 제가 보기에 디멘투스와 임모탄 존은 남성 중심의 역사를 대표하기 위해 극화된 캐릭터로 느껴지는데요. 디멘투스는 땅과 재화를 늘리고 싶어하고 임모탄 존은 자신의 씨앗을 널리 뿌리고 싶어하는 정복욕 충만한 남성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두 집단이 전투를 벌일 때 의미심장한 내레이션이 나옵니다. 인류에게 전쟁은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두 아버지는 조지 밀러가 진단한 남성발 폭력의 역사의 축소판쯤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두 명의 아버지를 경유한 뒤에 마침내 퓨리오사는 잭이라는 아버지에 도달하게 됩니다. 앞선 두 아버지가 나쁜 아버지라면 잭은 착한 아버지일 텐데요. 그녀에게 자신이 가진 전투 기술을 모두 전수해주기도 하고요. 그녀가 떠나는 것까지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줍니다. 심지어는 동행을 선택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퓨리오사는 세 명의 아버지를 죽이기도 하고 배신하기도 하며 잃기도 하면서 성장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디멘투스, 임모탄조, 잭 세 명의 남성을 세 아버지라는 관점으로 접근했는데 퓨리오사와 각 남성들의 관계를 이렇게 정립해봐도 흥미롭습니다. 디멘투스와 함께 다닐 때 퓨리오사는 명백히 딸의 위치에 있습니다. 임모탄조와 엮일 때는 훗날 아이를 잉태하는 것이 목적이었으니 비틀린 형태라도 아내의 위치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까지는 그러려니 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런 말씀을 들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는 잭이 퓨리오사의 비유적 아들의 위치에 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화 속에서 반복해서 나온 한 구도 때문인데요. 디멘투스 거주지로 잡혀간 퓨리오사를 엄마 바사가 구출합니다. 바이크 뒤에 불이 붙어 바사의 등에는 불길이 치솟으며 그녀는 화상을 입게 되죠. 딸을 위해 불을 등진 엄마의 모습이 인상적으로 표현되는 장면인데요. 바로 이 구도가 무기농장에서 한 번 더 반복이 되는 것이죠. 디멘투스의 함정으로 잭과 퓨리오사는 분리됩니다. 잭은 무기농장 안쪽에, 퓨리오사는 무기농장 바깥쪽에 위치하게 되죠. 이때 퓨리오사는 딜레마에 빠지는데요. 잭을 구하러 안으로 들어갈 것이냐, 나홀로 탈출할 것이냐의 문제. 결국 그녀는 구하는 쪽을 선택하게 됩니다. 결심의 순간 그녀의 뒤로 폭발이 일어나면서 불길이 치솟죠.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엄마의 그것과 동일한 양태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즉 퓨리오사는 이 순간을 기점으로 해서 모친처럼 구원자로 자리매김하는 것이고요. 잭을 구하는 비유적 의미의 엄마에 도착한다고 말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퓨리오사가 새 남성을 관통하는 서사는 딸에서 아내, 그리고 엄마가 되어가는 것이니 그녀는 성장하게 되었다라고 여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그렇다고 퓨리오사 매드맥스 사가가 여성을 선, 남성을 악이라는 이분법으로 나누고 있는 영화로 보이지는 않는데요. 그에 대한 이야기는 챕터 2에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I want them back. Whatever you have to do. However long it takes. 엄마 바사가 퓨리오사를 구출하는 시퀀스를 상기해보겠습니다. 디멘투스의 여성 부하가 무릎을 꿇더니 자신도 자녀가 있다는 말을 하며 살려달라고 애원하죠. 바사는 끝내 그녀를 처치하지 못하는데요. 그녀의 이런 선택은 추적의 단초를 마련해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바사가 퓨리오사를 구하러 간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압축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녹색의 땅에 대한 정부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둘째는 딸에 대한 모성애 때문에, 두 번째 이유, 그러니까 모성애를 중심으로 해서 바사의 죽음을 살펴보면요. 모성애를 발휘한 바사가 모성애의 배신을 당해 죽게 되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퓨리오사 매드맥스 사가는 모성애를 보이는 여성일지라도 그 의도에 따라 선한 쪽일 수도 있고 악한 쪽일 수도 있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이죠. 퓨리오사의 왼쪽 팔 역시도 남성 여성의 이분법을 거부하는 소재일 텐데요. 왼팔의 궤적을 쫓아보겠습니다. 어린 퓨리오사가 디멘투스에게 속박되어 있을 때 히스토리맨은 소녀에게 천문 지식을 가르쳐 줍니다. 퓨리오사는 그것을 이용해 고향의 지도를 왼팔에 새겨 넣죠. 그러니까 엄마에게 향하는 길을 아빠 쪽에 소속된 이에게 계승받은 능력으로 완성해내는 것입니다. 엄마와 아빠가 결합이 되는 것이죠. 또한 영화에서 퓨리오사는 왼팔에 총 3번의 부상을 입게 되는데요. 각각이 갖는 의미가 조금씩 다릅니다. 먼저 왼쪽 어깨에 총을 맞게 되었을 때, 이후 잭이 직접 상처에 드레싱을 해주며 둘은 유대를 쌓게 됩니다. 다음은 차량 바퀴에 팔이 끼게 되었을 때, 이 부상은 디멘투스가 몬스터 트럭으로 어택을 가하면서 발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박된 왼팔을 퓨리오사가 직접 자르는 장면. 앞선 두 장면, 그러니까 잭, 디멘투스와 결부된 시퀀스는 명확히 대척점에 위치하고 있죠. 전자는 퓨리오사가 남성과 연대를 하고 있고요. 후자는 퓨리오사가 남성과 척을 지고 있으니까 양단의 가치가 공존하고 있는 것이죠. 팔을 자르는 설정은 조금 복합적인 것 같은데요. 물론 근본적으로 나쁜 아버지 디멘투스로 인해 발현된 비극이긴 하지만 어쨌든 최종 결정은 퓨리오사가 한 것이니 남성 중심 대 여성 중심 혹은 친남성 대 반남성 등으로 일반화지을 수 없는 행위로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분법을 거부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죠. 조금 다른 이야기인데요. 저는 퓨리오사가 팔을 잘라내는 모습이 한편으로는 비로소 아버지의 속박을 완전히 끊어내고 앞으로 나아가는 딸의 성장의 완성처럼 느껴지기도 하더라고요. 그럼 이제 리뷰의 마지막으로 자동차를 경유한 짤막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드맥스 세계관에서 차, 바이크는 상당히 중요하고 흥미로운 소재입니다. 과거 역사 속 마르의 위치와 조음을 이룬다고 볼 수도 있겠죠. 실제로 디멘티스가 차에 묶인 끈을 잡고 달리는 장면은 배너의 한 장면을 떠오르게 하기도 하고요. 그가 가스타운을 점령할 때 워보이로 위장한 차량을 이용하는 작전은 즉각적으로 트로이의 목마를 상기시키기도 합니다. 기본적으로 사막에서 차를 타고 달리는 양태는 서부국처럼 보이는 면도 있죠. 조지 밀러는 영화 속 차량이 운전자를 반영한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런 관점으로 보면요. 디멘투스의 몬스터 트럭이 퓨리오사와 제게차에 업히는 방식으로 뭉개는 장면이 성적 기호의 측면에서 꽤 의미심장하게 다가오기도 했고요. 팔 하나를 잃고 시타델로 살아 돌아온 퓨리오사는 자신도 전투에 나가겠다는 차를 찾는데요. 동료 한 명이 바퀴 한 짝이 없는 폐차 직전에 차를 건네줍니다. 한쪽 팔이 없는 퓨리오사와 바퀴 하나가 없는 차는 공명하죠. 그녀는 그 차를 타고 가다가 임모선 조의 두 아들이 있는 장소에서 그들이 타려고 정비해놓은 새 차로 갈아탑니다. 저에게는 아들들을 밟고 최정상에 올라선 딸을 상징하는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혹은 시타달에서 임모탄 바로 아래까지 지위가 상승하게 되는 퓨리오사를 표현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그녀는 그 차를 타고 마침내 디멘투스를 처단하게 되니까요. 퓨리오사 매드맥스 사가에 대한 제 별점은 별 4개고요. 한 줄 평은 다음과 같습니다. 낭심 위에서 자란 나무에서 선악과를 딴 여성 히어로. 제가 100% 확답을 드리지는 못하겠지만 아마도 다음 리뷰는 지금 보여드릴 이 영화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당연한 이야기지만 그 어떤 영화라 해도 언제나 영화는 제 리뷰보다 무조건 위대합니다. 들어오셔서 감사합니다. Kühlen, entladen, nachladen. Und dauert bitte.